은호 씨 혹시 아직도 지역 좋아하시죠?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는데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지은 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는데요. 방금 전까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재 씨,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 오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라서 몰랐을 것 같으세요? 은호 씨가 지역 보면서 웃는 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바뀌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이 한 달 동안 숨어 지냈을 때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가 카페로 다시 왔을 때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이제는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해질 거란 걸 잘 알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은호 씨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요. 지역보다 먼저요.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쉽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은 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몇 번이나 술 마시고 전화하려다 끊고 또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계속 숨기고 있자니 제 마음이 더 비참해져서요. 지은 오는 눈을 깔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지역과의 관계는 아직도 애매하고 스스로의 감정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카페 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민감한 순간이었는데요. 지역은 두 사람의 표정을 보더니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성재는 짧게 웃고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아닙니다. 그냥 제 얘기 좀 했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긴장감을 더 키웠습니다. 지역은 성재를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지은오에게 옮겼습니다. 지은오는 괜찮다는 듯 억지로 웃었지만 지역은 그 미소가 어색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성재는 이제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 했습니다. 지역아, 나 은호 씨 좋아한다. 너보다 훨씬 오래. 그 말에 카페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역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성재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재는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랑 정면으로 경쟁할 겁니다. 감정 숨기고 뒤에서 참는 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지은 오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할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인데요. 며칠 후부터 성재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자주 들러서 지은오를 도와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챙겼습니다. 지은오는 고마우면서도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쓰렸습니다. 지은오가 쓰러졌던 날 이후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성재가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은 조용히 지은오에게 말했습니다. 너 힘들면 말해. 나한테. 나 이제 더는 피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지은오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지은오는 결국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안정적이고 든든하지만 지역을 향한 감정은 너무 오래 쌓여 있어서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갈등은 지은오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금이 갑자기 중단 위기에 처한 겁니다. 카페 운영까지 흔들리자 성재와 지역이 동시에 나섰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설득해 다시 자금을 투입하려 했고 지역은 WS 스타트업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지은오를 지키는 것이었죠. 지은오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 이번엔 혼자 해보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으시면 지켜보기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발표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투자사 관계자가 현장에서 지원 철회를 선언한 겁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워졌고 지은호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혁이 나섰습니다. 오늘 발표 그대로 진행해. 책임은 내가 질게. 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재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지혁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은호가 포기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성재가 나타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지은호의 흔들리는 표정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내릴 선택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문장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폭로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이 갑자기 은호를 불렀거든요. 지은호 씨 우리 집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다정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내 아버지 사업 실패했을 때 우리 남편이 그 일에 깊이 연관돼 있었어요.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이상철이 가족을 위해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호 아버지의 몰락에 그가 얽혀 있었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지혁 아버지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지혁을 불렀습니다. 선배 어제 아주머니께 말씀 들었어요. 지혁은 놀란 눈으로 은호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 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업이 무너진 게 당신 아버지랑 관계가 있었다고요. 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얘기를 엄마가 했어? 지혁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이상철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은호 아버지 사업 무너진 거 진짜 아버지 때문이야? 이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공사 계약에서 은호 아버지랑 경쟁했었지. 나는 이겼고 그분은 모든 걸 잃었어. 나도 미안했지만 그땐 우리 가족 지키는 게 먼저였어. 지혁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은호한테 어떻게 말하지? 성재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씨 그 얘기 들으셨죠? 지혁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은호는 울컥했습니다. 성재 씨는 어떻게 그렇게 차분해요? 저 지금 너무 화나는데요.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화나죠. 근데 은호 씨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성재의 따뜻한 말에 은호는 잠시 마음이 풀렸지만 동시에 지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건 사실이야. 근데 나 그것 때문에 너 잃고 싶지 않아. 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상처예요. 근데 선배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순간 성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호 씨 힘들면 제 어깨 빌려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은호는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호 내가 날 용서할 수 없더라도 이번만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은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역의 여동생 이수빈이었어요. 수빈은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아버지 회사에서 뭔가 터진 것 같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상철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 회사에도 문제가 생긴 상황,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역과 성재는 다시 한번 충돌할까요? 왜 이제야 말해준 거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 충격적인 고백 이후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눈앞에 앉아있는 지역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지역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고 결국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들었죠. 미안하다 은호야.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죠. 지은호는 속으로 그때라니 대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몰래 지켜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재는 멀찍이 앉아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졌을 성재였지만 지금은 그냥 차갑게 말했죠. 은호 씨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지혁아,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나도 알아 성재야. 근데 이건 나랑 은호 문제야.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역의 진심을 믿고 싶으면서도 그가 숨겼던 과거 비밀이 자꾸 마음을 찔렀습니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이 과거 은호 아버지의 사업 파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전부 우연일까? 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솔직히 너무 헷갈려요. 지역 선배를 보면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한편으론 그 집안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요.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카페에 남아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자 불안이 몰려왔고 결국 성재가 다시 찾아왔죠. 은호 씨 이렇게 혼자 있으면 감기 걸려요. 성재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 은호 씨 좋아합니다. 오래전부터요. 근데 은호 씨가 지역만 보는 거 알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호 씨 이제 본인 행복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성재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은호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지역만 바라보다 놓쳤던 마음의 여유, 성재는 늘 그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일부러 지역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은호야,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줘. 지역은 과거 이야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은호 아버지를 구하려고 끝까지 은행을 뛰어다녔다는 것, 결국 막지 못해 스스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까지요. 은호야, 난 내 아버지 존경했어. 그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까지 부탁한 게 내 꿈만큼은 꼭 지켜달라는 거였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미움으로 덮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복잡했던 마음이 서서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성재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역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너 정말 은호 씨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장난이면 지금이라도 멈춰. 지역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 은호 좋아해. 이번엔 절대 놓치기 싫어. 성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근데 나도 포기 안 해. 은호 씨가 선택할 때까지 나도 옆에 있을 거야. 이날 저녁 은호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선택할게요. 도망만 다니기 싫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지역과 성재가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 지역 선배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성재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 씨 결정 존중합니다.
대신 지혁아, 너 은호 씨 울리면 나 가만 안 둔다. 그 말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엔 나도 진심이야.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돌아가려던 순간 은호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너희가 다 아는 줄 알았니?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순간 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혁과 성재도 그 문자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아직 풀리지 않은 과거의 진실이 또 있는 걸까? 세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봤고 새로운 갈등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